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입니다. 요즘 영상이 참 많이 올라오죠. 이게 행정사들이 그래요. 이게 제 방송을 보시는 행정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아마 작년 아마 그때 얘기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연말 연초가 되면 일이 없습니다. 네. 그 추석도 마찬가지고.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연말 연초에는 회사들이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투자를 안 합니다.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가려면 적어도 한 3월 달 정도 돼야지 이제 신규 투자가 들어가고 신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공반기죠. 네. 11월 때부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법률 업무랑 그다음 인허가가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업무가 주춤할 때는 어쨌든 제가 사이드로 밀고 있는 이거 행정 법률 쪽으로 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행정 심판이면은 학교 폭력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받치고 올라와야 되고, 또 이게 또 뜸할 때가 있어요. 뜸해지면 또 인허가가 또 어느 정도는 또 뒷받침이 돼서 이렇게 좀 같이 가야 되는 구조인데, 이제 저는 좀 혼자 이제 행정사님이 다른 행정사님도 계시긴 하시지만 같이 도와주는 행정사님 계시긴 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사무직원분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거의 다 하고, 그렇죠. 다 하고 하다 보니 좀 그러니까는 좀 업무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11월, 12월 이렇게 하고 1월 달에 뻗었죠. 그래서 한 5일 입원하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뭐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는, 저는 제 직업에 대해서, 행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직업이 그렇잖아요. 노무사분들도 그렇지만 변호사한테 직접 가기는 좀 문턱을 넘기는 어렵고 좀 이렇지만, 그래도 좀 쉽게 찾아와서 도움을 받고 또 저렴한 수임료로 이렇게 또 해줄 수 있다는 게 보람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제 직업, 행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방송 많이 찍습니다. 일이 없어서. 그래서 몇 개는 있긴 해요. 계속 진행하는데 인허가는 사실 그냥 던져놓고 나면 결과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고, 행정심판은 답변서 받고 또 막 이렇게 또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허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임료 단가 자체가 조금 높고, 그리고 적응이 되고 나면 좀 간단하고, 그 대신 실패하면 큰일 나죠. 소송 들어오죠. 시설 다 깔아놨는데 허가 안 나왔어. 저희 쪽 규칙 사유야. 그러면 이제 민사 들어오죠. 네. 그런 경우는 다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조금 있고, 그다음 행정법률은 학교폭력 업무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밌다는 표현이 사실 좀 죄송스럽긴 한데,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참 많이 느껴요. 학교폭력 업무 자체가. 네. 어쨌든 뭐 결과가 잘 나오면 당연히 보호자님들도 막 울면서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시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 대신 막 홍보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찾아가면서, 사실 소송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억울했던 우리 학생들이 이제 행정심판에 뒤집혀져 가지고 이제 사후 처분이 이제 조치 없음으로 되는 경우도, 사후 처분이 서면 사고로 깎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것도 제가 작년 12월 달에 했던 건데 바빠가지고, 학교폭력 업무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제 포스팅을 제가 하려고 따로 폴더를 모아놓거든요. 모아놓으니까 막 미친 듯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까지는 요거 하고 이제 해야죠. 포스팅도 하고. 포스팅 하면 할수록 어쨌든 검색량이 많아지니까 행정사님들도 너무 이렇게 놓지 마시고, 그래서 하루에 1포스팅 하셔야 됩니다. 이게 풋로그라고 하는 겁니다. 보행 분석계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요거 이제 인증번호 요거를 제가 한 번씩 깜빡하고 안 주거든요. 그러면 요게 들통이 나가지고 어느 회사인지. 네. 하여튼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등급 의료기기 신고 제일 간단하고요. 1등급 의료기기, 보행 분석계는 1등급 의료기기입니다. 이게 품목고시라는 게 있어요. 의료기기 품목고시. 이게 품목고시가 해서 식약청장 하여튼 이렇게 고시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 품목고시부터 봐야 돼요. 품목이 이게 있으면 그거고, 모르면 유권해서 받아야 됩니다.
의료기기 정보 포털에 들어가서 이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저희한테 사진 보내주고 이거 의료기기인가요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 하셔야 되죠. 네. 하여튼 오늘은 이 보행 분석기를 했는데 요거는 1등급이죠. 네. 보행 능력의 감퇴와 치료에 대한 기능 회복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보행을 분석해주는 기기죠. 네. 이제 요게 깔창처럼 생겼거든요. 요 이번에 신고한 사진인데 이제 요게 밟으면 깔창을 밟으면 깔창인 압력 센서, 자이로 센서, 뭐 가속 센서 이런 것들이 측정해서 이제 그 휴대폰에 이제 어플에 연동이 돼요. 거기 뿌려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상태를 제공하는 거죠. 이거 제일 흔합니다. 제일 흔하고 충전도 되고 무선 충전이 돼요, 또 이게. 그래서 그리고 보행 분석기 같은 게 이게 좀 까다로웠던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 니들이나 문신용 니들이나 뭐 재사용가는 천자침이죠. 뭐 보호대 이런 것들은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회로도가 들어가서 회로도도 넣어야 되고 뭐 소프트웨어 구조 기능, 구조 및 주요 기능, 뭐 사용 방법도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어차피 뭐 많이 하면은 어렵진 않는데. 그래서 요거를 하면 이제 어퍼가가 먼저 수리가 되고 관할 지방 식약청에서 청에서 어퍼가가 수리가 되고 끝나고 나면 이제 1등급은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품목 신고가 완료가 되죠. 네, 이렇게. 네, 어퍼가는 지방 식약청에서 관할 지방 식약청. 서울은 서울, 강원자치도도 서울, 경기 인천은 경기 인천, 부산은 부산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대구는 대구, 경북은 대구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최초 신고는 무조건 어퍼가하고 품목 신고 동시에 들어가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자님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되잖아요. 뭐 마약 안 하실 거고 대부분이 뭐 정신질환 없으실 거고 뭐 법인이시면 법인 등기부야 뭐 등기소가 떼시면 되는데 이제 품질 책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퍼가를 받으시려면. 네. 네, 이분들이 통상 이제 제일 간단한 건 의료기기 관련 분야 학사 졸업자인데 이게 즉 4년제 이공계 학사 졸업자. 이과는 물리학, 뭐 미생물학,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수학, 천체물리, 뭐 이런 것들. 공과는 뭐 건축공학, 자동차, 전기, 전자, 뭐 등등등등 이런 분들이 있으면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대표자님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원분들 중에 하셔도 되고. 근데 원칙은 4대 보험이 들어가고 상시근로를 제공해야 됩니다. 품질 책임을 진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4대 보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준비가 안 되시면 일단 최대한 찾아야 되고 일단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맞춰 보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만약에 그러면 4년제 졸업자가 없으면 이공계 학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 타분야 학사. 그러니까 4년제를 나왔는데 문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의료기기 식약청에 등록된 의료기기 수입업이나 수입업체나 제조업체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증명서, 품질 관리를 했던 경력증명서 있으면 되고 아니면 타분야 학사가 있는데 이공계 석사학위가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 석사가 있다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전문대 졸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관련 학과 이공계일 경우에 뭐 2, 3년제 뭐 구분 없이 1년 이상 경력 있으시면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품목 신고인데 이제 실제 사진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도면으로 대체를 했었는데 사진이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 그 외적으로 이제 도면하고 이제 사이즈가 나온 것들 그다음에 뭐 아까처럼 이런 전기 회로가 들어가는 건 회로도가 필요하고요. 뭐 사용 설명서, 그다음 원재료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이제 제품별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아까처럼 풋로거 같은 경우에는 회로도가 들어가니까 회로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고 뭐 다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은 이거에 신고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일단은 어느 정도 준비하시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기술문 작성하시고 이제 어퍼가 먼저 받고 어퍼가가 대부분 늦어요. 그리고 경기 인천지방청이나 서울지방청, 부산지방청 업무가 많아가지고 24일까지 검토가 걸려 있다가 25일날 접수, 일주일 연장, 땡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하도 이제 검토만 하고 있으니까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먼저 전화가 옵니다. 저희한테. 아, 여기 넣었던데 지금 지방식약청에서는 뭘 안 하던가요? 네, 일단 기다려 보라고 하네요. 아, 일단 그러면 저희는 승인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검토 넘어오시면 바로 저희 연락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급행료라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옛날 분들은 막 이거 뭐 급행료 내면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내 아는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이제 부정청탁이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저희한테 의뢰를 하셔가지고 빨리 서류부터 집어넣어야 돼요. 좀 미흡해도 보안 나오면 바로 당일 보완하면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게 풀로거를 했고요. 아무튼 뭐 의료기기 수입 허가, 제조 허가 뭐 등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거나 뭐 GMP 적합 인정이나 뭐 이런 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요. 뭐 사무실 오셔도 되는데 네, 지금 제가 아파서 잘 출근 안 해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